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이 화장품들에 대한 피부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한율 쑥시카 크림입니다. 용량은 55ml로 되어 있고요. 패키징이 자타입이긴 한데 완만한 굴곡이 되어 있어서 좀 귀여운 타입입니다. 제품의 주요 사양을 보게 되면 피부 타입은 모든 피부로 되어 있죠. 웬만큼 우리가 기초 쓰는 제품들은 보통 피부 타입을 특정 타입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잡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부 결을 따라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바르면서 흡수시키라는 사용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제형을 한번 볼게요. 제형은 이제 크림이긴 크림인데 약간 우리 젤 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젤 크림 형태로 손에 덜었었을 때 유분감이 좀 적고 대신 약간의 수분감이 있어서 이 발림성이 좀 좋은 편으로서, 자, 특이사항으로는 이 유효 성분의 흡수율과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효 성분을 피부와 유사한 성분으로 감싸는 이 리포솜 공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만 이러한 공법보다 중요한 건 역시 구성 성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쑥 추출물과 시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쑥은 잘 아시죠? 다년생 식물이자 이 쑥 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폴리페놀, 사포닌, 아르테미시닌 이런 것들의 성분으로 우리가 활성산소가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햇빛이나 노화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노화나 이런 것들의 주범이죠. 이러한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 및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 강화 및 보습 촉진 등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이런 염증 반응이 있었을 때 이런 걸 좀 가라앉혀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피부 장벽을 잘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은.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안에 있는 수분이 잘 가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카는 우리 마데카솔 열풍 때 많이 알려진 병풍 추출물이죠. 한율에 있는 이 어린 쑥 진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성 성분상 지속 사용 시에는 어느 정도의 트러블을 좀 막아주고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기초 화장품들은 좀 향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살짝 향이 좀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제품은 메디큐브 연어 PDRN 앰플입니다. 자, 이건 온라인 전용 제품이라서 제가 본품은 없지만 써보기는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뚜껑에 달려있는 스포이드로 짜서 쓰는 방식으로서 제형은 약간 점도가 있어서 물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보통 앰플이 이 정도의 점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메디큐브 연어 PDRN 핑크 앰플의 성분을 제가 살펴보면 이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어에서 추출한 PDRN이 주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PDRN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이 유전자 조각으로 추출한 재생물질로서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A2A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세포 분열과 또 FGF, IGF, 여기서 이 GF는 Growth Factor, 성장인자였죠. 제가 지난번 더셀랩 당근 콜라겐 제품에서 이 5GF, 그로스 팩터 5종류가 들어있다는 걸 설명했었을 때 이 인자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을 해주기 때문에 조직이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상처 치유 및 흉터 개선, 그리고 보습 및 피부 장벽 강화 등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PDRN은요, 피부과에서는 연어 주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RNA 타입으로 개조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리쥬란 힐러죠. 이 리쥬란 힐러라고 부르는 시술에서 사용되는 주된 성분인 것만큼 이 직접적인 주입을 통해서 유효 성분의 침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어 주사, 리쥬란 힐러 대비 바르는 것들이 효과가 좀 덜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PDRN은 피부 안에 흡수됐을 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술 대비 저렴한 가격에 홈케어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제품은 이 토리드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패키징은 투명한 용기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PDRN 앰플과 동일하게 뚜껑이 있는 스포이드로
우리 옛날 과학 시간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서 이렇게 덜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형은 약간의 점도가 느껴지면서 수분감이 느껴지는 워터젤 타입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효 농도가 높은 앰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벼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럼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의 제형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성분은 당연히 저분자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은 제 영상 보시면 많이 아셨겠지만 자기 무게의 1000배 정도 달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분이자 또 분자 크기에 따라서는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각 분자 크기별 효과도 다릅니다. 먼저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한 10에서 250kDa 이하로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또 이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의 침투, 또 수분을 공급하면서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의 각질층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분자량 이하만 투과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제품들 중에서 초저분자량이 아닌 이상 사실 안쪽까지 침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또 있긴 있습니다. 어딜까요? 모공이죠, 모공. 그래서 이 모공 안쪽을 통해서 이러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분자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한 250에서 1000kDa 사이로 이 표피층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표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고분자 히알루론산, 자, 자꾸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을 얘기하니까 고분자랑 히알루론산은 그럼 역할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고분자 히알루론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자량이 1000kDa 이상으로 피부 표면에 얇은 보습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쪽에 아무리 수분을 자기 몸에 1000배 정도 흡수하더라도 얘들이 금방 증발해버리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얇은 수분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같이 사용을 했었을 때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라는 지면이 있는데 거기에 털이 매달려 있는데 털 안에 있는 피지샘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꽤 나이가 들 때까지 감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약간은 감소가 되지만 거의 감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건조하다고, 땅이 굉장히 건조하다고 그 위에다가 뭔가 유분기 있는 걸 덮으면 피지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 발달이 많은 지성 타입, 그리고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더 지성, 피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더웠죠, 이번 여름. 이번 여름에 남성분들 생각보다 나 똑같은 거 썼는데 화이트헤드가 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네, 이런 경험 좀 하셨을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피지 발달이 많으면서 안쪽이 건조하다고 하는 분들은 제형 자체가 가벼운 타입으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 우로스 올인원입니다. 우리 올인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인원은 이제 세안 후에 스킨케어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남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스킨과 로션을 함께 사용을 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귀찮은 거 싫어하는 남성분들에게는 좀 인기가 있었던 타입이죠. 패키징은 이런 식으로 팝업식 뚜껑이 있는 튜브 타입이고, 제형은 수분감이 있는 액상 타입과 에멀전 타입인 크림이 있는데, 자,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만약에 크림 타입을 사용할 시에는 크림의 유분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지성, 그리고 복합성 피부에는 스킨과 로션, 그리고 피부 속 유분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는 건성과 중성은 로션 타입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성분으로는 일단은 팔각회향 열매씨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 잎 오일, 아틀라스 씨다 껍질 오일, 구조수나무 잎 오일, 서양 측백나무 잎 오일, 페퍼민트 오일, 라반딘 오일, 라임 오일, 터벤틴 등 총 9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와, 이름 기네요. 자, 아무튼 좀 오일 성분들도 많이 포함이 좀 돼 있긴 합니다. 각 성분별 효과를 보면 피부 진정부터 탄력 유지, 피부결 유지, 윤기 증가, 노폐물 및 피지 제거,
뭐 염증 및 살균 등을 가지고 있어서 올인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화장품 사용이 익숙치 않으므로 뭐 스킨과 로션, 에센스, 크림 같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때 바르는 순서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인원은 이제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제 PVC 영상들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올인원 제품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각각의 단계는 의미가 있고 차라리 올인원 제품들로 뭔가 에센스와 로션과 크림이 한 번에 들어있다기보다는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타입을 결정해서 개의 빈도수를 조절해 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제품은 이 테라브레스 오랄 린스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구강청결제더라고요. 이 구강청결제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치아와 피부는 별다른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이 치아 질환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제품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마일드 민트부터 뭐 클린 민트, 스파클 민트, 레인 포레스트 민트, 아이스 민트까지 좀 다양하지만 종류에 따른 구성 성분의 차이는 없고 단순히 입에서 느껴지는 맛과 청량감 차이?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용법은 아시다시피 뚜껑에다가 이 액상을 담은 뒤에 입에 넣고 한 30초에서 최대 1분까지 입속을 헹군 다음 뱉어내면 되는데, 이 가글 후에 입속을 마르게 하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 사용 후에도 입속 건조에 따른 텁텁함이 없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에서 개최했었던 뭐 잇몸의 날 강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데이터 기준에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치주질환이 없는 사람 약 865만 명과 치주질환이 있는 약 1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건선 피부 질환의 발생률을 한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치주 질환이 있는 그룹은 또 없는 그룹보다 이 건선 발생 위험이 1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선은 1에서 한 3%의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죠.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질환이지만 이게 발병 시에 뭐 두피나 얼굴, 몸에도 은백색 비늘이나 뭐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구진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피부와 또 손발톱 외에도 또 관절을 침범하기도 하면서 이 관절염 발생 위험까지 좀 높아지기도 됩니다. 피부적으로도 이러한 치아 건강과 관계가 있다라는 좀 보고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우리가 음식 섭취 후에 바로 양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글 사용이 권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가끔 가글만 하면 양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치아에 달라붙은 치태 등은 양치를 통한 물리적 제거 외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글은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양치 외 보조사항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콤부차입니다. 네, 차예요. 마지막으로 티젠 콤부차인데 종류는 뭐 청귤 라임부터 스트로베리, 키위, 뭐 매실, 그리고 망고, 구아바, 샤인머스켓, 라즈베리 등 총 13가지로 뭐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사실 패키징은 상자 안에 이제 스틱이 들어있어서 이걸 물에 타서 섭취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스틱 한 개당 적정 물 용량이 300ml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요즘처럼 덥죠. 이 더운 날에는 스틱 한 개에 물 200ml와 뭐 얼음 150g을 넣어서 먹으면 커피 대용으로도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콤부차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스틱 2개에서 최대 5개까지로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콤부차 역시 사실 4mg 이하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신 분들은 또 맛있다고 여러 잔 드시지 마시고 섭취를 어느 정도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 콤부차는 설탕을 넣은 홍차나 녹차에 뭐 여러 효모세포와 또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박테리아 유익균을 첨가를 해서 발효시킨 음료로서, 여기서 유익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제 예전 유산균 편 영상 꼭 봐주세요. 흔히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알고 있는
균들입니다. 이 콤부차 섭취 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사실 이 장내 유산균 억제를 통한 면역 증강과 또 소화 기능 촉진 등이 있는데, 자, 피부적으로 그럼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콤부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또 아세트산과 글루콘산을 통해 이 향균작용 및 피부의 pH의 균형 유지 등으로 이 전체적으로 피부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권장량의 주기적인 섭취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